안녕하세요. 실장맨입니다. 오늘은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폐기용 변압기 용량 산정입니다. 어, 제가 말씀드리는 계폐기용 변압기라는 거는 비닐하우스에서 쓰는 변압기고요. 저희가 이제 전기에서 쓰는 계폐기가 아니라 비닐하우스에서 쓰는 계폐기 용량 산정입니다. 우선은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하우스가 이렇게 있으면 요 양측에 이렇게 달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열고 닫는 계팩입니다. 어, 예전에도 이 비슷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제가 봐도 목소리도 잘 안 들리고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진작에 좀 요런 장비? 요런 프로그램을 좀 썼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접해갖고 쓰고 있고요. 우선은 저번에 이제 도면 설명하던 것처럼 이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대부분 이 계팩이 여기 상단에 보면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요. 이건 특정 메이커나 이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사용하는 게 이렇게 생겨서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좀 삭제 좀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펜을 이걸 써야 되겠다. 잠시만요. 예, 여기 아까 그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스티커 상부에 뭐 모델명이라든가 사용하는 용도라든가 사용 전압, 우리가 쓰는 거는 직류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직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류. 그리고 직류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량은 대부분 이제 48와트. 제가 지금 잘 못 쓰고 있군요. 48와트, 48와트. 예, 죄송합니다. 쓴지 얼마 안 돼갖고 48와트 용량입니다. 용량. 전력이라고도 표현하죠. 전력. P. 영어가 낫겠네요. P. P. P는 VI.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용량, 전력이 됩니다. 전력. 그리고 여기가 아까 전압이 V, DC. 그리고 전류 48이죠. P는 VI 곱하기예요. 곱하기. 뭐 회전수, 토크, 그리고 리미트 설정 범위,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할 수 있는 범위, 뭐 중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거는 뭐 다른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요걸 보는데 전기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I제곱 R이라는 것인데 뭐냐면은 발열량이 관련이 많습니다. 전기 설비가 견딜 수 있는 거는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도체가 있으면 전기가 흐르는 곳이 있겠죠. 전선 내부 도체, 그리고 외부 절연물, 뭐 이렇게 안 되고 건식이라고 해서 뭐 크래프트지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로도 하는데, 이 절연물이 여기서 이제 I제곱 R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이 전선 자체나 이쪽에 이제 저항이 있단 말이죠. 저항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열을 이 절연물이 견딜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뭐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못 견디게 되면은 이게 녹겠죠. 녹아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재라든가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용량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뭐 이게 뭐 48도 있고 62도 있고 뭐 100도 있고 150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용량이 큰 것들이 있겠죠. 지금 이거는 비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용량이 큰 것들은 어떨 때 쓰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겨울에 뭐 삼중이라든가 그럼 안쪽에 그 부직포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시잖아요.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토크가 좀 더 필요합니다. 무겁잖아요. 감고 올라가려면 비닐보다는 무거워요. 그리고 측창 올라가는데 이만큼 올라가는 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랑은 다르겠죠. 뭐 이렇게 그 리미트 설정 범위, 그러니까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리도 멀고 하기 때문에 뭐 회전수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큰 개폐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용량이 크면 특히나 이제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직으로 된 수평 측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단순히 직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교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모터는 뭐 직류도 있고 당연히 교류도 있겠죠. 교류가 힘이 더 좋아요. 터프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꼭 거기 스티커에 붙어 있는 스펙을 꼭 봐야 됩니다. 스펙을 보시고, 그러면 지금 단순하게 48, 아까 우리가 단동하우스 세동, 그리고 개폐기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총 6개의 개폐기를 설치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가 하나의 컨트롤러를 놔두고 이거를 가지고 제어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측창은 측창끼리 대부분 한 번에 올리거나 내리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동, 2동, 3동이라고 하면 1동에 좌측만 올리고 2동에 좌측만 올리고 하나씩 올리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겨우 없고요. 좌측은 좌측끼리, 우측은 우측끼리 올리던가, 뭐 바람 방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하시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아니면 그냥 한 번에 다 열어버리는, 일정 시간이 되면 다 열어버리거나 닫아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개폐기를 그룹으로 거의 같이 묶어서 제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묶어서 제어를 할 때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는 개폐기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까 48이라는 숫자가 있으면은 곱하기 개수를 곱할 거기 때문에요. 개수.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6개지 않습니까? 계산하기 쉽게 5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6, 5, 30, 300. 그냥 단순하게 300W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300보다는 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터라는 거는 초기에 돌 때 여기에 나와 있지가 않은데 그 기동전류라는 게 들어가요. 왜냐면은 모터는 처음에는 정지돼 있으니까 그 건선 저항이 없기 때문에 단락 상태일 거고, 그거를 끊어가면서 그 다음에부터 이제 저항이 생겨서 그게 교본이 돼 갖고 발생하는 건데, 초기에는 이제 단락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전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갖고 약간의 여유, 저 같으면은 300이 아닌 뭐 300 정도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48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400이라든가 500 정도를 하는 게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끔 300은 좀 뻑뻑해요. 예, 추천은 안 드립니다. 여유가 너무 없어요. 전기는 언제나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우리가 지금 이게 단면에서 봐서 그런데 이렇게 뒤쪽까지 파이프가 대부분 여기가 8m, 그리고 여기가 100m, 한 90m 정도 됩니다. 90m 정도 되는데 파이프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죠. 어느 날 눈이 왔어요. 눈이 와갖고 여기 이렇게 뭉쳐서 쌓여 있겠죠.
그러면 이 개폐기가 아침에 열려고 올라가다 보면 얼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눌려서 잘 못 도는 경우가 있어요.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때에는 이 모터가 회전하는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류나 과토크가 발생합니다. 과토크가 발생하면 과전류가 발생하고 그만큼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여유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퓨즈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퓨즈가 먼저 떨어지겠죠. 변압기에 자꾸 무리가 가는 것은 좋지 않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다음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자꾸 얘기를 드리는지 다음 영상 제가 밑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나왔다. 아이고, 동작이 안 되네. 죄송해요. 이게 동작이 안 되네요. 이 영상인데 뭐냐면은 어느 날 농가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상을 안에 보내주시면서 이게 살짝씩 이렇게 불이 확 난 건 아니고 타닥타닥타닥 하면서 뭐가 타고 있대요. 그래갖고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바로 차단기를 내리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이 내부에서부터 지금 불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날 이제 자신이 경험한 케이스를 저한테 이제 보여주시면서 가끔 그러니까 그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 물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문의를 주셨었는데 농가 사장님들도 이제 뭐 전문적이진 않더라도 우리가 뭐 프로라고 해서 뭐 전문적인 극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본인이 이 설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자, 농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를 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뭐냐면은 제일 비슷한 케이스가 이제 공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공장하고 농장이 있단 말이에요. 공장에서는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공장장이라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 분이 계시면서 자신의 설비에 대해서 대부분 아신단 말이에요. 전기나 기계를 아니면은 생산을 오래 하시면서 경험하셨으니까. 농장 계신 분들 중에도 농장 사장님들도 그런 거를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솔직히 뭐 어느 분들은 이제 뭐 경운기나 이런 것들도 추리하실 정도는 많이 아시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신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알아야 됩니다. 아셔야지 재산을 지킬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변압기가 타고 있었는데 다이오드고 여긴 다이오드 빨리 차단기 내리고 정지시켰죠. 다행입니다. 더 확장이 되면은 여 위에가 불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다음 사진은 좀 처참한 건데 가끔 저희가 제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 사고 현장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화재인지 어 이거 좀 자 화재 현장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전기 화재로 판단이 돼요. 전기 화재로 판단이 되는데 비닐루가 지금 대부분 하우스는 비닐이기 때문에 그냥 금방 불 붙습니다. 대부분 다이에다가 저거 있던 건데 특히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에서 전선 다 녹아내리면서 다른 파넬 내부에서 불이 났고 그 다음에 했던 걸로 보여져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거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니까 그만 보여드릴게요. 자,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예,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언제나 뭐 그런 것 같고 귀찮아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용량 계산 안 되시면 물어보시고요. 아까도 다시 얘기했지만 P는 VI 아까 48 곱하기 개수 그리고 꼭 여유를 가지세요. 여유율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한 1.2에서 뭐 1.1이라도
우리 뭐 뭘 하더라도 마진 갖는 것처럼 여유를 가지세요. 그리고 아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넬 내부에 그 하우스나 이런 데서 뭐냐면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습기, 물입니다. 전기는 물하고 상극입니다. 결로가 생기고 저거 하는지 꼭 점검을 한 번씩 해보세요. 예, 결로가 생긴다고 하면은 실리카겔이나 이런 걸 두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 먹는 하마 같은 거죠. 예, 꼭 잘 보시고 필요합니다. 농장은 대부분 뭐 이렇게 결로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기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물, 그리고 열, 이런 것들입니다. 꼭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예,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